어느 순간부터 잘 웃지 않게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웃었습니다. 친구의 작은 농담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가 엉뚱한 말을 해도 한참 웃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지나도 웃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면 오히려 어색합니다. 누군가 웃음을 건네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꺼지는 순간 인생도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시작되는구나 싶을 때, 밥상에 앉았는데 맛있다는 감각보다 그냥 먹어야 하니까 먹는 느낌이 들 때, TV를 보다가 왜 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 있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마음속이 조용한 것 같을 때,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나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원래 나이 먹으면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몸이 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놓칩니다. 마음이 늙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이 웃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린 시절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했던 때였습니까? 아이가 처음 눈을 떴던 그 순간이었습니까?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그 시절이었습니까? 그 시절의 당신은 지금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마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참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참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꾹 참았습니다. 웃고 싶을 때도 때와 장소가 아니라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참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웃음이 올라와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마비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뇌가 더 이상 감정 신호를 강하게 보내지 않게 됩니다. 기쁨도 흐릿해지고 슬픔도 무뎌지고 분노도 가라앉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입니다. 성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가 쌓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적,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의 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그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늙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늙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새로운 것에 흥미를 잃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만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어딘가 다치면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늙어가는 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의 노화는 몸과 달리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과학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엔도르핀이 흐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 좋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의 동력입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해줍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이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즉, 웃음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닙니다. 웃음은 몸 전체를 살리는 생리 반응입니다. 반대로 웃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뇌는 점점 활기를 잃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감정 처리 능력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면역 기능이 강하며 평균 수명도 더 깁니다. 웃음은 보약이라는 말이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이것을 의미합니다. 웃음을 잃은 삶은 몸도 함께 잃어가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 쉬어도 피곤하고 먹어도 기운이 없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 체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몸의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날, 여행을 앞둔 전날 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는 날, 그날은 몸이 조금 안 좋아도 힘이 났습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단순히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삶의 이유가 없어지면 몸도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외롭다는 감정도 여기서 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공유하고 싶은 기쁨이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웃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왜 어떤 노인은 끝까지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늘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웃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처음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분이 처음 시작하신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밥이 조금 맛있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이 삶을 바꾼 게 아니라
웃으려는 마음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에 혼자가 된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살고 있었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웃음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였습니다. 잘 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 못 그려도 괜찮다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와서 무슨 살 만큼 살았지. 그 생각이 드는 이유를 압니다. 상처가 많아서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많아서입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수천 명의 노인들을 만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웃을 걸, 더 많이 즐길 걸, 더 많이 표현할 걸, 이것이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장 아쉬워한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끼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누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웃었어야 했는데, 그때 더 행복해도 됐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시 살고 싶었던 그 시간이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웃어보십시오. 억지로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웃는다는 것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두 번째,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줄만 보내십시오. 잘 지내고 있어? 그 한 줄이면 됩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안부 하나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중 한 가지만 즐기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마음에 드는 길 한 바퀴, 맛있는 것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오늘 중에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바람이 좋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일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에 반응합니다. 3일, 7일, 21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이 바뀝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은 이미 뭔가가 다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영상을 여기까지 보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도 다시 살고 싶다는 감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을 소중히 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웃을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눌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느낄 감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다시 웃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삶을 즐기겠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해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인생 선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자신에게 선언하는 말은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보게 될 다른 분들에게도 그 말이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웃음을 잃은 순간부터 인생은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다시 웃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웃어보십시오. 억지로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의 웃음이 오늘의 하루를 바꾸고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웃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